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유리 외벽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대한은행 강남 프리미엄 금융센터.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금융기관의 플래그십 지점이었다. VIP 전용 라운지에는 최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 있고 직원들은 하나같이 명품 향수 냄새를 풍기며 고객을 맞이했다. 이 은행에서 VIP로 분류되는 기준은 단 하나였다. 예치 자산 50억 원 이상. 그 이하는 그냥 일반 고객이었고 일반 고객들은 유리 칸막이 너머 좁은 대기석에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려야 했다. 화창한 봄날 오전 10시.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한 노인이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낡고 색이 바랜 꽃무늬 조끼, 무릎이 헐어 빛이 바랜 검은 면바지, 발 뒤꿈치가 닳아 한쪽이 기운 슬리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반쯤 풀린 머리핀 하나로 겨우 고정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비닐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이 고이 접혀 있었다. 3만 원. 할머니가 이 은행에 입금하러 온 돈이었다. 할머니는 자동문을 지나며 두리번거렸다. 처음 와보는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다 싶었다. 예전엔 이 자리에 허름한 골목 은행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튼 통장이 있으니 여기서 입금하면 되겠지. 로비에 들어선 순간 몇몇 시선이 할머니 쪽으로 쏠렸다. 그러나 그 시선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머, 저 할머니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온 거야? 노인정이 아닌데. 슬리퍼 끌고 들어왔네.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다.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살면서 그런 시선쯤은 수십 번도 더 겪어봤으니까. 할머니가 번호표 기계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이었다. 어깨에 금색 견장을 단 경비원 오대식이 큰 걸음으로 다가섰다. 오대식? 나이 45. 이 은행에서 근무한 지 7년 차 청원 경찰이었다. 지점장 김재홍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유일한 처세술이었고 그 충성의 방식은 단 하나였다. 은행 이미지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쫓는 것. 어르신, 잠깐만요. 할머니가 걸음을 멈췄다. 예, 어디 가시려고요? 입금하러 왔지요. 통장에 돈 좀 넣으려고.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오셨어요? 은행이잖아요. 대한은행. 대한은행 맞는데요. 근데 여기가 일반 지점이 아니에요. 강남 프리미엄 센터거든요. 슬리퍼 끌고 이런 데 오시면 곤란하죠? 할머니가 잠시 오대식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만 오대식은 알아채지 못했다. 슬리퍼 신고 은행 오면 법에 걸려요. 법은 아니지만 품격이 있잖아요. 품격! 여기 오시는 고객들이 어떤 분들인데 에르메스 들고 벤츠 타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르신처럼 오대식이 말꼬리를 흐렸다. 굳이 말로 마무리하지 않아도 표정이 다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일반 지점 있어요. 거기 가시면 되잖아요. 여기는 눈 맞는 옷을 입고 오셔야죠. 할머니는 오대식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이 은행 직원이에요? 청원 경찰이에요. 어르신, 그냥 다른 데 가세요. 여기서 실랑이 하면 저도 곤란하고 어르신도 창피하잖아요. 할머니의 눈 속에서 뭔가가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노여움이 아니었다.
그건 차갑고 조용한 확인이었다. 통장 있으면 은행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비닐봉투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오대식 앞에 들어보였다. 오대식이 흘끔 쳐다봤다. 통장 겉면은 세월에 닳아 글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낡아 있었다. 그 통장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어르신 3만 원 넣으러 강남 프리미엄 센터까지 오셨어요? 진짜로? 오대식은 할머니의 비닐봉투 안에 든 지폐 3장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오대식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로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 어르신! 어르신! 저기요! 그러나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번호표를 뽑아 VIP 대기 구역 가장자리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번호가 불렸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창구 직원 이수진은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이수진, 나이 28, 입사 3년 차 은행원. 외모 관리에 철저하고 고객 응대성과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를 유지했다. 그녀의 평가 기준에서 고객의 가치는 통장 잔액으로 결정됐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입금하려고요. 3만 원. 이수진의 억지 미소가 더욱 굳어졌다. 3만 원. 이 강남 프리미엄 센터에서 처리하는 업무치고는 민망할 정도로 작은 금액이었다. 통장 주시겠어요? 할머니가 낡은 통장을 내밀었다. 이수진이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통장이 너무 오래된 것이었다. 겉표지는 손때와 세월로 까맣게 변해 있었고 발행 날짜는 거의 30년 전이었다. 이걸 아직도 쓰시네. 할머니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수진이 통장을 조회기에 넣으려다가 갑자기 멈췄다. 어르신, 혹시 주민등록증 있으세요? 이쪽 왜요?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요즘 노인분들 명예 도용 사건이 많아서. 할머니가 조용히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이수진이 신분증을 받아 힐끗 봤다. 이름 정복순, 나이 74살. 이수진의 눈이 스쳐 지나갔다. 그냥 흔한 노인네 이름이었다. 아무런 특별함도 없는. 어르신, 죄송한데요. 이 통장 너무 오래되셨고 상태도 좋지 않아서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그냥은 처리가 어렵고 서류를 새로 작성하셔야 하는데 사실 이런 소액 입금은 저희 근처 자동화 코너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자동화 코너? 네, ATM이요. 거기서 입금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오실 필요 없이. 나는 창구에서 하고 싶은데요. 이수진이 잠시 숨을 고르며 미소를 유지했다. 그 미소의 이면에 피로감이 묻어났다. 어르신, 저도 업무가 많아서요. 소액 입금은 정말 ATM이 더 편하세요. 직접 제가 처리하면 서류도 많고 시간도 걸리거든요. ATM 쓸 줄 몰라서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 여기서 하고 싶소. 뒤에서 기다리는 고객들이 슬슬 인상을 쓰기 시작했다. 이수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통장을 조회기에 넣었다. 그 순간이었다. 이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모니터 화면에 뜬 숫자를 이수진은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다. 다시 봤다. 다시 봐도 같은 숫자였다. 그러나 이수진은 그 숫자를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이 통장 혹시 다른 분 통장 아닌가요? 내 통장이요. 잔액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겠죠. 평생 모은 거니까. 이수진이 통장을 다시 꺼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시스템 오류일 거야. 아니면 명예 도용이거나. 이수진이 의자에서 일어나 잠시 자리를 비웠다. 뒤쪽 지점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다. 지점장 김재홍, 나이 52. 은행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강남 프리미엄 센터는 그의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자리였고, 그는 이 지점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복장 불량 고객, 소란 고객,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판단되는 고객은 철저하게 배제해왔다. 저기 창구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요. 낡은 통장을 갖고 오셔서 3만 원 입금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ATM 안내해드려. 그게 통장 조회를 해봤는데 잔액이 이상하게 나와서요. 시스템 오류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지. 얼마나 나왔는데? 이수진이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 건넸다. 김재홍이 보더니 피식 웃었다. 이수진 씨, 이거 진짜야? 오류 아니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슬리퍼 끌고 꽃무늬 조끼 입고 온 할머니가 이 돈 가진 사람이라고? 야, 이수진 씨.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지. 보나마나 시스템 오류야. 아니면 저 할머니가 다른 사람 통장 들고 온 거거나. 김재홍은 성큼성큼 걸어 창구 앞으로 나왔다. 그는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 은행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빨리 내보내야 할 사람. 어르신, 잠깐만요. 예. 저 지점장이에요.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이 통장 본인 거 맞아요? 내 거요. 어디서 났어요? 혹시 가족 통장 아니에요? 남편 것이라든지. 내 통장이라고요. 30년 전 통장을 아직도 쓰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여기 잔액이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혹시 누가 어르신한테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허허, 어르신. 지금 이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게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이 통장 자체가 위조됐을 수도 있고, 주변 고객들이 슬슬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은행 로비에서 노인이 위조 통장을 들고 왔다는 소리가 들려왔으니까. 위조 통장이에요? 아이고, 요즘 그런 게 다 있네. 저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분이 그런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상하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딱 한 번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온갖 무시와 서름을 참아왔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 일을 하던 23세 시절도 한 푼, 두 푼 모아 작은 밥집 하나 차리던 30의 날도 그 밥집이 동네에서 유명해지고 체인점을 내기 시작하던 40의 여름도 이제는 전국 각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식당 체인이 수백 곳이 넘는 지금도 할머니는 늘 이 꽃무늬 조끼를 입고 새벽 시장을 돌아다녔다. 돈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할머니는 바뀌고 싶지 않았다. 처음 그 새벽을 잊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신이 30년 동안 거래해온 은행에서
자신의 통장을 위조품 취급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 어르신, 제 말 듣고 계세요? 이 통장 어디서 났는지 말씀하세요. 아니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일단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고객 보호 차원에서. 경찰이요? 네. 혹시 명예 도용이거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일 수 있어서요. 그 통장 제대로 조회해 봤어요. 시스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조회하면 알 텐데.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기 슬리퍼 신고 오셔서 3만 원 입금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 통장에 있는 잔액을 보유하고 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 경험상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경험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오. 로비가 잠시 조용해졌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노여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오래 묵힌 것들이 가라앉아 단단해진 사람의 목소리였다. 김재홍은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다. 대식 씨, 이 어르신 좀 모시고 나가줘요. 우선 일반 지점으로 안내해드리고 거기서 통장 진위 확인부터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나가시죠. 오대식이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할머니가 조용히 그 손을 뿌리쳤다. 손 치워요. 어르신, 저도 일이 있어서요. 나 안 나가요. 어르신, 지금 업무 방해예요. 이렇게 계속 버티시면 저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경찰 부릅니다. 불러요. 예, 경찰 불러요. 내 통장 제대로 확인하면 다 나올 테니까. 김재홍이 이수진에게 눈짓했다. 이수진이 다시 조회 화면을 열었다. 손이 또 떨렸다. 통장명의 정복순. 계좌 개설일 1994년 3월 12일. 연결법인 계좌 복순식품 주식회사. 현재 잔액. 이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복순식품 주식회사. 전국 가맹점 630여 개. 연 매출 4조 원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1위 기업. 그 회사의 통장이었다. 그리고 정복순. 복순식품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 이름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진 자료를 검색했더라면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꽃무늬 조끼를 즐겨 입고 새벽 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한 번도 비싼 옷을 입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전설의 창업주를. 이수진이 입을 열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점장님, 그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낡은 비닐봉투 안에서 오래된 폴더폰이 울렸다. 할머니가 폴더폰을 열었다. 조용히 통화를 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짧았다. 나야. 대한은행 강남 프리미엄 센터에 있어. 비서실에서 2명만 빨리 보내줘. 전화를 끊었다. 김재홍이 피식 웃었다. 연극하시는 거예요? 비서실이요? 하. 이수진은 웃지 못했다. 화면을 다시 보고 있었으니까. 5분 뒤였다. 자동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 둘이 들어섰다. 그들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할머니 쪽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로비가 순간 얼어붙었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공기를 가르고
공간을 바꾸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 할머니가 회장님? 이수진은 의자에서 일어났는지 앉았는지도 모른 채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김재홍은 입을 반쯤 열었다가 다물었다가를 반복했다. 회장님, 박 비서가 연락을 이쪽으로 전달했어야 했는데 착오가 생겨서 저희가 늦게 확인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잘못입니다. 괜찮아. 그건 나중에 얘기해. 할머니가 천천히 김재홍을 돌아봤다. 김재홍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각이 목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공포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고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섞인 것 같은 이상한 감각. 지점장님 되십니까? 네네. 혹시 오늘 회장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재홍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위조 통장 들고 온 것 같다고 했어요. 경찰 부르겠다고도 했고, 외모 보고 사기꾼처럼 취급했지. 비서들의 표정이 굳었다. 지점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김재홍이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이수진도 창구 뒤에서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제가 확인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 할머니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오해. 그 한 글자가 공기 중에 묘하게 떠돌았다. 나한테 직접 조회했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면 내 말을 자르고 내 통장을 위조품 취급하고 경찰 부르겠다고 했지. 그게 오해예요. 김재홍이 무릎을 꿇었다. 이수진도 창구 밖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 오대식도 뒤따라 쪼그려 앉았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한동안 가만히 내려다봤다. 분노가 없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70년을 살면서 할머니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봐왔다. 누군가가 무릎을 꿇는 장면. 그러나 그때마다 할머니가 느낀 건 통쾌함이 아니었다. 씁쓸함이었다. 돈이 없을 때는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돈이 있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 그제야 무릎을 꿇는다. 그것이 더 슬프지 않은가. 일어나요. 셋이 천천히 일어섰다. 내가 사기꾼처럼 보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 통장이 위조품처럼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이 옷이 낡아서, 슬리퍼가 허름해서, 비닐봉투에 3만 원 들어있어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이 조끼를 왜 입는 줄 알아요? 이 옷 입고 새벽 시장 다닐 때마다 내가 처음 시작하던 날을 잊지 않으려고. 새벽 4시에 육수 끓이던 냄새, 손이 다 트던 겨울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깝지 않았던 날이 없었어. 그 마음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입고 다닌 거예요. 로비가 조용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내 옷을 보고 나를 사기꾼으로 봤어. 할머니가 비서를 돌아봤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이 은행에 예치된 자산이 얼마죠? 복순식품 관련 법인 계좌 합산 약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김재홍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수진도 숨을 멈췄다. 전부 인출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 같았다. 회장님, 잠깐만요. 제발 그것만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은행에 단 한 푼도 맡길 수 없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재교육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들이 오늘 나한테 한 짓이 당신들이 고객한테 늘 하던 짓이에요. 내가 특별한 게 아니야.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할머니의 말이 옳았다.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 김재홍과 이수진과 오대식이 그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온 것들이었다. 그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몰랐다. 사람을 옷으로 보지 말아요. 지갑 두께로 인격을 재지 말고 은행은 고객으로 먹고 사는 곳이에요. 돈 가진 사람이 손님인 게 아니라 문 열고 들어온 사람이 다 손님이에요. 비서일이 본사 재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복순식품명의 대한은행 강남 프리미엄 센터 예치 자산 전액 인출 및 계좌 해지 진행해 주십시오. 회장님 지시입니다. 김재홍이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5천억이 빠져나가면 이 지점은 실적으로도 평판으로도 끝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지점장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다. 할머니가 자리를 일어서며 비닐봉투를 들었다. 3만 원은 여전히 봉투 안에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그 봉투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창구 위에 조용히 올려놨다. 이거는 입금하고 가야죠. 이수진이 손을 떨며 입금 처리를 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보였다. 할머니가 돌아서며 걸어가다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진짜 냄새 나는 사람은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사람한테서 냄새가 나요. 그리고 할머니는 자동문을 통해 걸어 나갔다. 꽃무늬 조끼를 입고 슬리퍼를 끌며 낡은 비닐봉투를 들고 마치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그 뒷모습은 처음과 달랐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꼿꼿한 등이었다. 다음 날 대한은행 강남 프리미엄 센터에서 복순식품 명의의 예치 자산 5천억 원이 전액 인출됐다는 소식은 금융업계에 빠르게 퍼졌다. 지점장 김재홍은 사표를 제출했고 창구 직원 이수진은 직위 해제 후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 경비원 오대식도 계약이 해지됐다. 복순식품 정복순 회장의 이름은 그날 이후 더욱 유명해졌다. 전국 630개 체인의 대표 메뉴인 사골국밥 한 그릇에는 지금도 새벽 4시에 끓이기 시작하는 육수가 들어간다. 그 육수는 회장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다.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정복순 회장은 새벽 시장을 돌아다닌다. 꽃무늬 조끼를 입고 슬리퍼를 끌고.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회장님은 왜 명품을 안 입느냐고. 그때마다 정복순 회장은 늘 같은 대답을 한다. 내 밥 한 그릇에 담긴 땀이 진짜 명품이에요. 옷에 담기는 게 아니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 땀의 무게, 시간의 무게,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이 쌓아 올린 진짜 가치를.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사실을 조금이나마 떠올리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외모 지상주의와 갑질 문화를 돌아보기 위한 픽션입니다. 서로의 노력을 존중하고 겉모습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는 따뜻한 세상을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